과연 탈코르셋이 탈코르셋인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려면 너 화장 지워. 넌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너는 이페미니 이페미? 오, 용기 쩔어. 안녕하세요. 랑카연이 진진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워낙 한국 사회에서 핫 이슈? 작년 여름부터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탈코르셋이에요. 탈코르셋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탈코르셋이 탈코르셋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탈코르셋의 문제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심오하다고 해야 되나? 영상을 올리는 분들조차도 탈코르셋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면서 나는 여자들이 화장 안 하고 머리 자르고 쇼컷하고 남자처럼 치장하는 게 싫어. 결국 니네 돌아올 거잖아. 야, 니네 그러면서도 남자 만나러 갈 때는 화장한다며?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 오면 화장하고 뛰쳐간다며? 이런 형식의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참 대단하다. 대단히 용감하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운동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어떤 공부와 이해를 하고 났을 때 자기 의견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경험치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심지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단 말이죠. 와, 대단한데? 박수. 오, 용기 쩔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코르셋이 뭔지는 아시죠? 그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르셋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4세기부터 시작된 코르셋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남자들이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으로 시작됐다는 설도 있어요. 코르셋을 입었던 사람들은 남성이고 귀족이었는데 이것이 여성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이것이 여성들이 미를 뽐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허리를 잘록하게 만드는,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여왕이 귀부인들은 10에서 13인치 정도의 허리 사이즈를 유지해라 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허리를 조이고 조여서 나중에는 뼈가 골절되고 장기가 뒤틀리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가슴의 모양이 변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사회적인 억압이죠.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사이즈를 규정하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거의 극한인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코르셋이 왜 나왔는가를 따져보면 결국 그것이 전 인류의 본인을 과시하려는 본능에서 시작된 것이 미에 대한 추구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남성에게 시작되었건 여성에게 시작되었건 미에 대한 욕구,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코르셋이고,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 코르셋의 병폐가 드러났고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한 반으로 한참 후에 탈코르셋 운동이 된 것이죠. 어떤 미를 규정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반감, 우리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통찰, 결국에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르셋을 벗어 던짐으로써 관념을 없애자, 부수자라는 데서 시작된 것이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추격하고 굉장히 이거저거 다 빼고 중요한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이 굉장한 외국에서 핫 이슈가 됐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거죠. 사실 K-뷰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뷰티 산업이 큰 나라고 성형수술, 우리나라 성형수술 세계적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뷰티 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여자들이 나는 예뻐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외치는 이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강요,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여성들에게 폭력으로까지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풀이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사실일 것이고 아니라고 부정하긴 힘들 거예요. 저는 정말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잘랐어요. 왜? 긴 머리가 너무 더워서. 전 따뜻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머리 밑이 땀이 너무 많이 나. 제가 땀이 많은 편이라 피부가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 비듬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까만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되겠다. 머리를 자르고 얘네 좀 통풍을 시키자 라는 의도로 머리를 잘랐던 것이고, 저는 평소에 화장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두껍게 화장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화장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 머리를 기르냐 안 기르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탈코르셋은 페미니스트니까 머리를 잘라야 해. 화장을 다 지우고 샬랄라한 옷 입으면 안 돼.
아니라 회사에 나갈 때 내가 화장을 하고 나가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너 회사에 나오는 태도가 그게 뭐야? 라고 지적질 받지 않는 사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다채로움을 인정하는 사회 아닌가요? 이 탈코르셋 운동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너무 단편적이야. 결국에는 저는 탈코르셋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탈코르셋을 하지 않는, 자기들이 규정한 거죠. 그 탈코르셋도 하지 않는 사람을 너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와, 뭐 이렇게 쉬워 구분하는 게.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페미니스트냐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를 선을 그을 수 있나요? 그렇게 쉽게? 세상 그렇게 쉬우면 너무 좋지. 근데 세상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탈코르셋 운동이 규정화되어 있는 미의 기준, 여성에게 씌워져 있는 미의 기준을 깨자, 그리하여 행해지는 폭력을 없애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려면 너 화장 지워.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의 코르셋 운동이 너무 단순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고, 사실 우리는 수많은 코르셋 운동의 수혜자예요. 뭐 알게 모르게. 구한말. 한국 여자는 전통적으로 머리가 길었었죠. 머리를 쪽을 지고 아니면 긴 머리를 따서, 그것이 구한말까지 이어져 오던 여성의 코르셋이었어요. 그거를 신여성이라는 사람들 머리를 자르고 코르셋 운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단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쇼컷을 칠 수도 있죠. 또 미니스커트가 성적 대상화에 한몫하고 있다며 미니스커트를 비난하고 있지만, 한때는 한국 여자들은 다리를 내놓는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없었죠. 그런데 윤복희 언니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짜잔 나타나면서 여성도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것이 성적 대상화에 되는데 한몫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서는 분명 탈코르셋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미를 추구해 왔고 아름다움에 목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를 다 버려 일순간에. 그것은 알고 보면 너네가 여태까지 소화했던 거야. 사회적으로 너는 여성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게 예쁘다라고 말을 하고 예뻐야 한다고 너는 세뇌 당해왔으니 이제 버려. 그러지 마. 깨인 여성이 돼. 분연히 일어나.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그런 용기를 갖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왜? 사회에 부딪히면서 느끼는 냉혹한 현실 있잖아요. 현실을 바꿔가는 게 한 번에 되나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꾸준히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쌓여서 바뀔 시기가 됐을 때 바뀌겠죠. 그런데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해. 넌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너는 이페미니 이페미? 난 이페미라도 좋은데? 우리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든 운동에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이것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며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할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운동이 시작돼요. 한 사람들은 이거를 한꺼번에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 점진적으로 바꿔보도록 해.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못 기다리겠네. 못 해먹겠어.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우리 도시락 폭탄 던지자. 급진적인 행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판을 빠르게 뒤집는 것이 좋은 세상을 빠르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급진적으로 빨리 바꾸자는 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바뀌어야 하는 것은 A야. A가 있는데 어느 사이 이걸 바꾸려고 노력했던 B와 B-가 B끼리 싸우는 상황이 돼요. 오호 통제라. 아니지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부추기는 세력은 누구냐? A예요. A는 둘이 싸우는 게 좋은 거야. 야 니네끼리 치고 받아. 그러다 둘 다 나가 떨어지겠지를 기다리는. 이럴 때 나오는 게 뭐죠? 프락지가 나오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생기죠. 결국 본질은 A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 부당함을 바꾸자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측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A를 바꾸지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나도 페미니스트고 얘도 페미니스트야. 그런데 쟤네 뭐야. 우리는 막 몸 바쳐. 진짜 화장 다 지우고 스스로 못생김을 택하고 있는데 결국에 너네도 그런 혜택을 받을 거 아니야. 너네 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급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 이게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요?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 데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른 수단을 가진 사람을 다른 수단을 가졌다고 해서 욕한다. 뭐 총 저길 쏴야 되는데 지들끼리 쏘고 있는 거지.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페미가 어디 있고 나쁜 페미가 어디 있어. 그런데 수많은 저격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저격을 한다? 왜 자기들끼리 욕해? 흉자라고 욕하고 꼴페미라고 욕하고 뭐 이런 병신짓도 이런 병신짓이 없는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죠.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운동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를 독립운동에 비유하면 비약일 수 있겠으나 전 독립운동에 비교하고 싶은 게 윤봉길 의사가 그때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대표주자로 생각되는 영국에서도 여성 표권을 행사하게 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테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급진적인 내지는 강력한 형태의 여성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영악해져야 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탈코네 뭐 탈코를 안 하면 페미가 아니네 뭐 이런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공감하지 못했던 중간 계층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중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액션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막을 순 없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나 미의 기준이나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는 운동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거기서 동의하고 있음을 몸소 드러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역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냐. 저는 이 화장하는 게 저 막 두꺼운 화장하지 않거든요. 뭐 화장을 어떻게든 욕을 먹는다. 뭐 안 해도 욕 먹고 해도 욕 먹고 뭐 이런 얘기는 차제로 하고 저는 이 화장을 하는 게 약간 무기를 씌우는 듯한 느낌이에요. 나를 좀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무엇. 남자들은 양복이 될 수 있을 거고 타이가 될 수 있을 거고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는 차려입잖아요. 이건 남자들 여자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 힘을 뭔가 나의 능력치를 조금 내 능력은 한 90인데 한 98 정도 보이고 싶을 때 한 8 정도 얹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화장이 곧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상업적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외모에 막 외모 중심주의라 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사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뭐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나에 맞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인 선택의 문제이므로 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탈코르셋 운동은 매우 지지하나 그것이 또 하나의 생활의 양식을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가 정말 페미니즘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 쟤는 그래서 지지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뭐 같기도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화장을 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여성들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화장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라고 규정 짓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양한 모양의 페미니즘 운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모양의 페미니즘 운동 중 하나가 탈코르셋이고 네가 탈코르셋을 선택한다면 나는 100% 지지하지만 나에게는 강요하지는 말아주렴. 탈코르셋에 대한 랑카연니 진진의 의견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 어떤 반론들이 다를 거야 막 이런 생각 막 들거든요. 뭐 많이 털리면 진짜 탈탈 털릴 것 같은데 저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어떤 의견도 즐겁게 나눌 생각이 되어 있으나 극단적인 비난, 비하, 쌍욕, 뭐 얼평, 인신 공격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용납 안 해도 뭐 달면 삭제. 건강한 수위에 정당한 공격 내지는 정당한 의견 공유는 대단히 하네요.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내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럴만한데 뭐 이런 생각 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어요.